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30개월의 의무복무 기간 중 신병훈련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7개월을 오직 섬에서만 근무하신 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훈련소 기간을 제외한 전 기간을 섬에서만 근무하신 분들이 적지는 않죠. 훈련소에서 꼼뻑 메고 백령도, 또 누구는 연평도에 들어가서 제대할 때 나왔다. 내 군대 생활 중에서 이런 섬을 제외한 다른 데라고는 오직 훈련소밖에 없었다. 서해 5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죠. 따라서 섬에서만 근무했다는 게 해병대에서는 결코 대단한 기록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무려 4개의 섬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두세 개도 아니고 4개의 섬.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연평도에서 사고를 쳤더니만 우도로 보내더라. 그래서 2개의 섬에서 근무했다는 분. 또 백령도에서 사고를 쳐서 대청도로 팔려갔다. 근데 거기서도 뭔 일이 일어나니까 나를 소청도로 보냈고, 그래서 3개의 섬을 전전했다는 분 가끔 있습니다. 만약에 서해 5도를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 돌고 돌렸다면 해병대 신기록은 5개의 섬에서 근무한 분들이 이론상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최대 3개의 섬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서는 모두 4개의 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도서지역 근무의 특성을 제법 아는, 제가 백령, 대청, 소청, 그리고 연평, 우도, 즉 서해 5도부터 보름도, 또 지금 영종대교 밑에 호도, 범섬이라고도 하죠. 게다가 팔미도, 차월도, 이작도, 덕적도, 백아도,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어청도까지 해군기지가 있는 섬이라면 다 가봤다는, 그래서 저도 섬이라면 한 섬 한다, 이런 제가 보기에도 4개의 섬에서 근무한 해병은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사고 쳤냐고요? 그래서 열 몇 개나 되는 섬을 예전 방송 안 보셨구나. 저는 검열을 다녔습니다. 기관총에 박격포 쏘고, 기지 경계태세 그런 거 검열하는 거. 근데 해병대 출신이 아닌 분들 중에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동창놈 백령도에서 근무했다고 하던데, 지가 백령도 혼자 다 지켰다고 그러던데, 그럼 사고 쳤구만. 이렇게 섬에서 근무한 해병들은 전부가 사고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좀 맞아 죽어요. 얘기가 잠시 딴 데로 샜는데, 다시 오늘 주인공의 사연으로 돌아가면, 이분께서 역대급 꼴통이어서 가는 데마다 잘리고, 그래서 쫓겨났다, 아니면 국방부 장관급의 백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드는 부대가 나타날 때까지 수시로 여기선 못하겠으니까 작은아버지 딴 데로 보내주세요, 이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이분은 처음 배치받은 백령도에서 대대장 전령을 했는데, 임기를 마치고 육지로 나가는 대대장이 그동안 고생했다, 어디로 보내줄까, 저 인천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2번째 섬인 월미도로 나왔다는 분입니다. 그럼 이분의 백은 대대장이 되는 거죠. 장군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아버지 고향 친구의 친목계원 사촌 동생이 육군 3스타다,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해병대 중령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안대 중사백이 더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분의 사연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병 328기,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28기는 77년 2월에 입대한 기수인데, 이분들은 진해에서 8주간의 신병훈련을 받은 마지막 기수라고 합니다. 329기부터는 진해 전반기 교육이 6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328기와 29기는 같은 날 수료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328기와 329기는 보병병과인 경우 포항에서의 4주짜리 후반기 교육을 같이 받았다는 뜻이죠. 이러면
328기가 실무에서 329기들을 집합시켜 놓고 말이야 요즘 이병들 왜 이래? 응? 우리 때는 이런 게 안 통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령 그 다른 기수들처럼 2주 먼저 왔다고 해도 그렇지 그 보름 동안에 해병대가 변해야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우리 때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무튼 이분은 훈련소 수료 후 백령도와 월미도를 거쳐 팔미도,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섬인 이작도에서 전역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월미도도 섬이냐 이렇게 따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1950년 인천 상륙작전 당시의 월미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육지에서 월미도를 연결한 게 보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다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일종의 뚝을 쌓아서 작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근무하신 70년대 후반에는 물론 그 이전부터도 이 주변은 거의 매립이 됐기 때문에 월미도는 더 이상 섬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섬이라고 해야 이분의 4개의 섬 신기록이 완성되는 거니까 월미도는 섬이다. 넘어가시죠. 자, 그럼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분의 세 번째 근무지 팔미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번째 섬인 이작도 사연, 거기서는 해병대와 해군 첩보부대 유디유 간의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사연은 오늘 팔미도 사연이 많은 관계로 이 방송 다음 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팔미도의 위치부터 한번 보시죠. 이 오른쪽이 인천, 그리고 위쪽이 영종도, 용유도, 중간에 인천공항이 보이시죠. 그리고 서남쪽으로 이쪽이 자월도, 이작도, 덕적도 등의 여러 섬들이 보이는데 팔미도는 아주 가깝습니다. 이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이 섬입니다. 인천항을 들어가려면 이 팔미도 남쪽의 이 수로, 여기를 팔미수로라고 하는데 여기가 유일한 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 팔미도 등대가 그래서 중요했고 해군 함정들은 이 팔미수로를 이용했습니다. 팔미도만 자세하게 확대를 하면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팔미도가 아주 작은 섬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서 근무했던 78년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이 섬에는 분대장 하사 1명을 포함해서 해병대원들이 20명 정도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미도 등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4명, 그럼 총 24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대직위 중에서 등대장만 혼자 들어와 있었고 나머지 3명은 부인 그리고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들어온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섬에는 해병대 포함 대충 30명 정도가 있었다는 뜻이죠. 위성 지도에서 보시면 섬의 정상, 여기가 이제 등대가 있고 동남쪽 이쪽이 등대 관리 그 공무원들의 관사인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에서는 2개의 등대가 보이는데 앞쪽에 있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등대이고 뒤쪽에 좀 더 높게 위치해 있는 게 새로 만들어진 등대라고 합니다. 팔미도 등대는 1903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신식 등대라고 하는데 무슨 국제 규정에는 등대가 있는 곳에는 군대가 주둔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30명씩이나 살고 있는데도 팔미도를 왜 자꾸 무인도라고 하는지, 그럼 군인이나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지, 이런 경우는 서해 5도 중에 하나인 연평도 옆에 우도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국제해양법 규정을 보니까 뭐 두세 대 이상이 거주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고 뭐 나무가 자라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섬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하는 두세 대 이상의 가구가 없기 때문에 팔미도를 무인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해군 출신들께서는 무슨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해군은 군인이 아니야? 엄마, 거기 해군기지 있잖아. 그걸 니들 해병대가 운영했다는 거야? 이 자식들이, 응? 사춘이라고 좀 봐줬더니만 해군을 왜 빼, 임마? 에? 빼요? 빼긴 누가 빼요? 해병대는 안 빼요. 누구는 그 여자 신랑이 나타나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돈 주고는 그냥 빼고 도망간다고 하는데 해병대는 끝까지 안 빼요. 빼긴 누가 빼? 빼도 박도 못한다. 그 빼는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건 좀 위험하네요. 이따가 편집할 때 이거 드러내야 되나? 근데 사실 해군은요, 78년 연말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팔미도 해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즉 팔미도 해군 선사시대의 사연들입니다. 아무튼 78년 연말에 들어선 해군기지는 지금도 운영되는 것 같은데, 해병대는 해군이 들어옴과 동시에 78년 연말에 철수했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해군들이 무인도에서 해병대랑 같이 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북애들한테 당하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해병대는 철수시켜 달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병대가 철수한 이후 40년 넘게 해군만 주둔하던 팔미도는 2009년부터 민간인에게 개방이 돼서 이제는 유람선 타고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선상 뭐 이렇게 쭈꾸미 낚시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35,000원에 들어가면 팔미도에서 뭐 50분 정도 시간을 준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팔미도 해병들이 어떤 부업을 했는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본업이 군인이니까 제가 부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팔미도 해병들의 부업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돈 되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추정하는 돈이 되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공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런 푼돈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러면 해병대 가오가 안 사는데 어쨌든 일단 이분들은 인천의 낚싯배들한테는 완벽하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낚싯배들은 당연히 낚시가 잘 되는 곳을 찾았겠죠. 그럼 무인도인 팔미도 주변은 물반 고기반 아주 낚시가 잘 됐다고 합니다. 화면에 제가 팔미도의 위치를 빨간 점선으로 표시해 놨는데 인천에서 팔미도까지 또 인천에서 영종도까지의 거리는 비슷합니다. 그럼 먼 바다까지 나갈 필요 없이 이런 곳에는 낚싯배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낚싯배가 접근한다? 군사기지 옆으로? 비록 해병들이 쓰레빠 신고 근무를 섰습니다만 그 복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무인도인데 간첩선만 잘 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무좀이 좀 심해서 쓰레빠 신고 근무 섰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낚싯배가 접근한다. 당연히 해병들은 초원 전투 배치 비상 걸고 자세 잡았겠죠. 제가 보기엔 이래서 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인들은 난리 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40mm 대공포에 M47 전차에서 떼어낸 해안포가 자기들을 딱 조준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과거 팔미도에서 실제 운영하다가 지금은 운용을 하지 않고 관광객들을 위해 팔미도 원래 그 자리에 전시하고 있는 실물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민간인들 눈에 그 해병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소말리아 해적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소주를 싣고 왔던 아주 유능한 선장님이 모는 그런 낚싯배는 오히려 해병들이 기다리기까지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병들은 낚시를 눈 감아주는 대신 얻어먹기만 했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는 거죠. 낚싯배에다가는 DF, 그러니까 남아도는 디젤을 드럼 통째로 실어줬다고 하는데, 이러면 어서는 8미도 해병들이 휴가 나갈 때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해병들의 그 부업이라기보다는 그 낚싯배 선장만 남고 해병들은 미치는 장사, 아주 불공정한 거래였던 것 같습니다. 왜? 선장은 낚시 손님들이 넘쳐나고 기름을 드럼 통째로 받는데 반해 해병들은 소주 얻어먹고 배 공짜로 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글쎄 뭐 기름값을 받았다면 뭐 제 생각이 틀린 건데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시죠. 해병들의 두 번째 부업은 그 등대를 관리하는 그 공무원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분들하고 일종의 협업, 동업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육지에서 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일종의 입장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잖아요. 우린 국방부고 저쪽은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오케이 안 하면 이건 뽀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협업 내지 동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입장료 수익금은 제가 방금 뭐 협업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 등대 공무원들하고 6대 4의 비율로 분배했다고 그래요. 그럼 해병대가 이제 40%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진짜 멍청한 거래죠. 아니 최소한 뭐 5대5 아니면 해병이 20명, 저쪽은 애들까지 포함해서 뭐 그래봤자 10명 미만. 그러면 해병들이 60-70%는 그래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도 해병대가 더 먹지. 하지만 등대 사람들은 이게 원래 저 민간인들이 아니면 100% 우리 거다.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건 원래 우리 거다라는 주장은 오직 굴 때문에 등대 공무원 부인들이 그런 무인도에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게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8미도 해병들의 세 번째 부업 나무장사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무장사입니다. 참 가지가지 했죠. 근데 나무장사라니까 배가 없어서 낚싯배 불러서 인천항으로 나가는 8미도 해병들이 그 나무를 해봤자 어디다 파냐 이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해병대가 쪽팔리게 가오가 있지 그 땔감 장사 뭐 그런 걸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어마무시한 그 보르네오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원목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인천의 북성동은 2008년 인천 북항 목재부두가 개장하기 전까지 원목 수입 부두였다는데 수입한 원목은 수중저목이라고 해서 화면의 사진처럼 일단 바닷물에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 그쪽에 보면 월미도 저 북쪽으로 다 보면 이제 나무 공장들 많잖아요. 원목 합판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인천에는 뭐 성냥 공장, 뭐 성냥 공장도 나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았겠죠. 그러니까 뭐 인천에는 성냥 공장만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 월미도 근무해봐서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저 해상에다 보관하다가 태풍이 불거나 또는 뭐 이제 관리 부실에 따라 이 원목들이 유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이럴 때마다 원목들은 8미도 해안으로 밀려왔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당시 사진은 아니고 2000년대 추자도에서의 사진이라는데 70년대 후반에도 원목은 이런 식으로 해안에 떠밀려 왔다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는 원목 사이즈가 좀 작은데 8미도 해안으로 떠밀려온 원목들은 직경이 1m 가까이 되는 그런 원목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떠밀려 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인천 쪽에서 배가 들어왔는데 특이하게도 이 배는 팔미도 해병들을 먹이려고 돼지 한 마리와 소주를 짝으로 싣고 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선량한 선박을 향해 해안포를 겨눈다거나 욕을 하면 안 되겠죠. 뭐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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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뭐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게 국민의 군대 해병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돼지와 술을 싣고 온 선박은 그 이제 흥분의 집에서 그 박을 탈 때 이렇게 톱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이제 이렇게 땡기고 밀고 이렇게 하잖아요. 2인 1조로 그런 대형 톱을 해병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원목 좀 잘라주면 안 될까? 뭐 그러면서 원하는 사이즈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옆으로 켜는 게 아니라 그냥 절단만 해주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하루에 몇 개나 잘랐는지 제가 뭐 계산이 안 됩니다. 돼지고기 안주에 술 마시면서 자르고 또 자르다가 술이 깨고 나면 배는 떠나고 남는 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그렇다. 돈으로 달라고 하지. 그 해병대는 왜 그렇게 돈벌이를 못하죠? 현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돈 좀 많았다가 휴가 나갈 때 인천에 그 노란 뭐 옐로하우스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좀 아쉽네요. 하지만 네 번째 부업 팔미도 해병들은 드디어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민간 업자들이 들어오더니만 아주 큰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해군기지 건설 공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78년 말에야 해군기지가 오픈했다 말이 되죠. 아무튼 업자들이 공사를 시작했지만 매일 배 타고 인천으로 출퇴근하다 보면 일은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고 잘 곳이 필요한 공사업체 사람들은 해병대 내무실에서 자는 걸 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관비, 식비 그런 수입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손님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기 시작한 팔미도 해병들. 그때 어느 날부터는 우리 자재 좀 옮겨주면 안 될까? 이런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아까 원목 장사할 때 이거 좀 잘라주면 안 될까? 네, 그거하고 비슷한 수법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해병대를 아주 호구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재 좀 옮겨주면 안 될까? 뭐 말을 그따위로 해. 그냥 하루에 얼마 줄 테니까 노가다 좀 하자. 그러면 되는 거지. 해병대한테는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빼면 빼는 거고 박으면 박는 거지. 그 어정쩡하게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가 아닌가? 네, 거듭 죄송합니다. 빼도 박도 못한. 아무튼 팔미도 해병들은 역시나 그 업자한테 또 당한 것 같습니다. 왜 그 레이더 기지가 들어오려면 일단 그 높은 그 철탑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지에서 그 쇠를 이렇게 규격대로 절단한 그 자재들을 해병들이 부두에서 산 정상까지 옮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병들이 또 당했을 거라는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동안 믿지는 장사만 했던 해병들은 하루 노가다 일당으로 무려 2,000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준 비용은 별도입니다. 영수증 그런 거 없죠. 아무튼 78년 당시 병장 월급이 3,460원 그리고 이등병 월급이 2,320원 할 때의 얘기니까 해병들은 하루에 2등병 월급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혹시나 이 일당도 업자들이 팔미도 해병들을 물병대로 보고 장난친 게 아닐까. 그래서 당시 노가다 좀 해봤다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액이 좀 적었지만 그렇다고 뭐 반값 이하로 쳐준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팔미도 좀 아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바닷가에서 산 정상까지 철탑 자재를 옮긴 일당치고는 업자가 너무 많이
남겨 먹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그간 인천의 그 짠물 아저씨들한테 여러 번 미치는 장사를 했던 해병들이 이젠 어느덧 요령이 생겨서 나름 선방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팔미도 해병들은 78년 연말 팔미도의 해군 기지가 완공되고 해군들이 주둔을 하면서 철수를 했는데, 이미 철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상당 기간 병력 보충이 안 됐고, 따라서 최초의 20명은 철수 당시 8명으로 주로 있었고, 이들은 다시 이작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작도가 네 번째 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작도는 이분들이 최초로 주둔을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이작도 해병대 경계부대로 전출을 갔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해군 첩보부대 UDU와 대형 충돌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연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관계상 다음 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앞바다 팔미도에서 여러 번 당한 끝에 마지막에는 하루 일당으로 이등병 한 달치 월급을 받았던 해병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뭐 해병대가 어쩌니 저쩌니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때는 무인도에서는 다들 그랬다, 이 정도로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또 구독자 증가 속도가 좀 주춤한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즐거운 설 연휴 편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